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조입니다. 네, 오늘 자료는 지난주에 나온 실적 자료에 기반해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발표드릴 기업은 ASML 홀딩,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펩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SML 홀딩인데요. ASML 홀딩은 반도체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죠. 정확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요. EUV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SML 홀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죠. 여기서 잠깐 노광 장비에 대해 알아보면은 노광 장비란 이제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해주는 장비를 뜻합니다. 회로를 미세하게 새길수록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 칩 수가 많아지고 있죠. ASML의 EUV 장비는 세계에서 가장 얇게 회로를 새길 수 있습니다. 네, 느낌이 오셨겠지만 항상 공급 대비 높은 수요를 유지해 왔는데요. ASML의 노광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런 높은 노광 장비 수요에 기반한 ASML 홀딩의 견고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3가지 정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차세대 EUV는 2나노미터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일 것으로 높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노광 장비 생산력 증대는 곧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주가 수준은 반도체 산업이나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ASML 홀딩의 최근 2분기 실적은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로 인식한 EUV 노광 장비는 총 12대로 매출 비중 약 30%를 차지했는데요. EUV 노광 장비를 포함한 신규 장비 수주액은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감소했지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연간 가이던스를 보면은 2023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간 순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 높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네, 고객들의 요청으로 공급 시점이 조금 연기되면서 연간 EUV 출하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가격 인상 효과로 연간 EUV 매출은 약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발 수출 규제로 인한 노광 장비 판매 영향은 아직 미미할 것으로 발표했죠. ASML 홀딩은 향후 2나노미터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일 차세대 EUV를 출시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가격도 많이 비싸집니다. 현재 EUV는 약 2층 버스 한 대 크기 정도 해당하는데 하나로 약 2천억 원입니다. 가격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죠. 그러나 차세대 EUV는 약 2배 인상한 4천억 원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 주주 환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2분기 5.4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으로 7.3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견고한 실적 성장과 이런 주주 환원에 기반해서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과 ROE는 모두 상승 추세에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상대적 주가 수준은 시장이나 산업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 알아볼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에요. 의료 산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견고한 실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인데요. 낮은 주가 변동성으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에 유용한 종목 중 하나죠. 다소 생소하실 수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그림으로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줄여서 UNH의 사업 모델은 크게 건강보험 사업을 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옵텀으로 나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 최대의 건강보험 사업체로서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죠. 옵텀 같은 경우에는 옵텀 헬스, 옵텀 인사이트, 옵텀 RX 세 사업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옵텀 헬스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부입니다. 1차 의료기관부터 응급치료나 종합병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인 옵텀 인사이트는 데이터 분석이나 의료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 중에 얻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죠. 마지막으로 옵텀 RX는 미국의 세 번째로 큰 PBM 기업이에요. PBM이 뭐냐면은 보험사를 대리해서 제약사와 약가 그리고 의약품 급여를 비율 같은 걸 협상하는 사업인데요. 약 6.7만 개 이상의 지역 약국과 연계해서 약품 복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의료 산업에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견고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예상보다 양호한 손해율과 또한 옵텀 사업 성장에 기반해서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UNH의 매출액과 주당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손해율이라는 게 의료보험 관련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손해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험으로 지급된 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 당시에 이연된 고령층의 수술과 그리고 환자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높은 보험 지급 비용이 발생하면서 UNH의 손해율은 좀 증가했는데요. 그런 예상보다는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성장 사업인 옵텀의 사업 확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났죠. 또한 마지막으로 견고한 장기 이익 성장에 기반한 주가 수준은 산업과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업은 펩시입니다. 펩시는 이제 펩시 콜라 음료로만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펩시는 가격 인상과 효율성 제고에 따른 마진 개선이 있었고요. 또한 지난 분기에 이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견고한 제품 수요가 전망됨에 따라서 연간 가이던스도 지난 분기에 이어서 상향 조정했죠. 2번 연속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 주가 흐름이 기대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주식 특성상 타 기타 성장주 대비해서는 상대적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펩시의 실적을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 부분을 상쇄시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분기에 이어서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2번 연속 상향 조정했죠.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서 조정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0%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8%였고요. 그 다음에 조정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12%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에는 9%였습니다. 펩시는 그동안 높은 가격 결정력에 기반해서 물가 상승을 흡수할 정도의 충분한 가격 인상을 이뤘는데요. 이에 따라서 마진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율성 개선에 따라서 이런 마진 증가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발표했죠. 펩시는 이제 고배당주 중 하나인데요. 2분기 주주환원으로 배당금 15.9억 달러를 지급했고 자사주 매입으로 2.9억 달러를 실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펩시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은 52%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20%, 코카콜라 43%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변동성 대비 수익을 볼 수 있는 지난 5년 위험 대비 보상 비율도 0.56배로 S&P 500과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종 기업보다는 높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률 기록해왔죠. 이 외에 장기 이익 성장성이나 기타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했을 때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저희는 투자하기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ASML 홀딩,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펩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종목을 갖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